네, 반갑습니다. 주라사드입니다. 오늘 네이버 한번 볼 건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제 모멘텀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시장의 회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관련된 관점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하면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인은 말 그대로 지금 가상화폐, 스테이블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상화폐.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가진 장점이 많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화폐의 변동성이 크다면 그걸 진정한 화폐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가치를 안정화시킨다.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실제 화폐의 가치를 연동시키면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뭐 USD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요즘에 결제 수단으로 쓰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화에 연동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코인을 만들자는 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뭐에 쓰여요? 원화를 대체해서 쓰이는 겁니다. 그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대체해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원화를 대체해서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그 은행에 뭐 계좌이체를 할 수 있잖아요. 10만 원을 계좌이체한다. 그럼 10만 원어치 원화를 그냥 이체할 수 있는데 10만 원어치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체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인터넷 홈쇼핑에서 5만 원짜리 옷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는 5만 원어치 이제 카드 결제라던가 아니면 5만 원어치 무통장 입금을 하던가 요런 방식들, 5만 원어치 간편 결제를 쓰던가 요런 방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5만 원어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전송해서 그 옷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기존의 원화가 하던 영향을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에서 가장 크게 육성하고 싶어 할까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빠르게 시키고자 하는 기업이 어딜까요? 당연히 유통주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원화를 어디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오프라인 관련된 결제보다 온라인 관련된 결제에 특화가 된 거잖아요. 그럼 온라인에서 우리가 원화를 어디서 가장 많이 쓰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유통에서 많이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뭐 G마켓, 옥션, 요런 이제 그 알리, 테무, 요런 데에서 결제 수요가 많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유통주들이 온라인 유통주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빠르게 키우고 싶어 할 겁니다.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주가 뭐예요? 네이버와 카카오예요. 그죠?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계속해서 원화 스테이블 관련주로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기본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네이버가 계속 이슈가 되는 게 뭐죠? 두나무와의 결합입니다. 네이버 플러스 두나무. 시너지는 확실할 것이다라고 보고, 저도 그렇게 일단 보고 있는 게, 그 두나무와 결합했을 때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60%까지 성장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분석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두나무와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요 기사에서도 보시면 그 네이버 카카오 삼봉 시작 기대감 AI 경쟁 본격화 있지만 네이버 두나무와 결합 시 영업이 60% 이상 성장. 그 다음에 네이버 두나무 빅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기대감들도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네이버페이라는 안정적인 플랫폼이고요.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블록체인 기술과 코인 관련된 인프라입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건 뭐죠? 네, 네이버 페이라는 엄청난 결제 플랫폼입니다. 자,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라 그랬죠?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건 블록체인 기술과 인프라입니다. 네이버는 이 원화 결제 부분, 페이 결제 부분에서의 압도적인 강자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결국은 뭐를 씌워야 되는 거예요? 코인 관련된 인프라나 기술이나 알고리즘을 씌워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정확하게 안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술과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노하우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 결국은 뭘 씌워야 돼요? 글로벌적인 신인도와 인지도, 신뢰감, 그리고
페이 관련된 망 이런 부분들을 씌워야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결합하게 됐을 때 결국은 뭐가 된다? 아주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의 교환 생태계가 구축된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의 교환 생태계.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술은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근데 신뢰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업을 믿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글로벌 결제 인프라. 이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는 블록체인 인프라지 결제 인프라가 아닙니다. 그럼 그 결제 인프라는 누가 갖고 있어요?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는 엄청난 결제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두나무만큼의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두 회사가 결합했을 때 시너지는 어떻다? 명확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 결합으로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선두주자는 네이버가 됐다고 해도 현재로선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른 업체들이 이 네이버를 따라잡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려면 어찌되었던 간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를 한번 볼게요. 카카오를 보면 카카오는 누구랑 협업을 하죠? 네. 오픈 AI와 협업을 합니다. 근데 오픈 AI와 협업을 하는 것은 이제 AI 신사업이지 이게 스테이블 코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번에 이제 뭘 처음 탑재를 해요. 챗 GPT를 카카오톡에 탑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과는 봐야 돼요. 트래픽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봐야 되긴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자, 그럼 카카오는 스테이블 코인 진출을 안 하고 있냐? 아니죠. 네, 카카오페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뱅크 이런 업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TF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요. 왜 강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적극적으로 쓰고 싶은 기업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가진 업체니까요. 네이버에서 쇼핑 많이 하시죠. 카카오에서도 카카오 선물하기 같은 거 보면 선물 많이 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커요. 그러니까 육성하려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네이버가 네이버 코인이라는 걸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코인으로 물건도 사고 선물도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 코인을 사고자 할 수 있죠. 카카오도 카카오 코인이라는 걸 발행할 수 있잖아요. 이름은 달리 할 수 있지만 카카오 코인으로 카카오 선물하기를 쓸 때 돈을 대체해서 쓸 수 있다면 사람들이 카카오 코인을 쓸 유인이 있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주 포스코가 포스코 코인을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포스코 가서 철을 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코인을 굳이 우리가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포스코 입장에서도 코인을 굳이 만들려고 할까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밀접한 그 플랫폼 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가장 강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는 어쨌든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더 앞서 있다고 봐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 TF 관련된 성과를 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좀 앞선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적도 훨씬 안정적이죠. 자, 네이버의 실적을 볼게요. 매출과 영업이익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영업이익률도 18% 괜찮은 수준이고 유보율도 높고요. EPS도 꾸준히 성장해요. 자, 현재 올해 EPS가 12,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26만원이면 지금 PER 기준으로 20 몇 배 정도밖에 안 돼요. 수치가. 그죠? 수치가 20배 초반입니다. 이거밖에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 스테이블 코인 이슈를 빼도 네이버가 비싸다고 보기 어려워요.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는 매출액은 성장합니다만 영업이익 성장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특히 EPS가 23년에는 한번 당기순이익 적자 때문에 적자로 돌아섰다가 올라오는데 24년에도 당기순이익 적자 때문에 EPS가 적었다가 올해는 1,100원이 예상되는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 PER이 50배입니다. 네이버의 2배 이상이고요. 그래서 실적이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네이버 대비해서 카카오가.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로는 네이버가 좀 더 웃어주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자, 매매 타이밍입니다. 매매 타이밍.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주라사드 구독자 혜택 신청 구글 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용하실 혜택을 신청해 주시면 돼요. 뭐 중복으로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선택해 주시고 연락처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연락처를 적어 주셔야 그걸로 무료 정보지만 무료 정보를 드릴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연락처를 적어주셔야 무료 정보를 드릴 수 있고요. 분석 희망하는 주식 보유 종목 그냥 써주시면 돼요.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현대차면 현대차. 그럼 보유 종목 상담해 드릴 테니까 보유 종목 써주시면 되고, 무료로 드리는 정보긴 한데 삼자 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또 무료로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삼자 제공 동의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 눌러주시면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정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매매 타이밍,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단타 종목이라든지 세력주 종목들도 무료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또 변동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트레이딩 잘 하셔야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소외되지 마시고 또 동참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